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데이 짠!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열심히 성공 취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합격의 해답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컨설턴트가 안내하는 성공 취업의 길, 직무역량연구소와 함께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쉼없는 인생을 달려서 어느덧 은퇴 문 앞에 선 선배님들,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내고 다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중장년층을 응원하는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신중년층에 접어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보다는 즐겁고 신나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 중인 그들. 멋진 인생을 꿈꾸는 신중년과 함께할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유재천 의미공학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소식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하반기 공채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 우리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인기가 좀 많은 MD 직무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MD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MD는 이제 사실 뭐든지 다 한다라고 보통 알고 있죠. 뭐든지 다 한다에서 예, MD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머천다이저의 약자고요. 우리 상품 기획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상품을 기획하고 또 판매와 연결해서 상품의 컨셉을 정하거나 아니면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괄자,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야 여러 가지 곳곳에서 MD라는 표현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게 분야마다 MD가 하는 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큰 어떤 카테고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기획 MD와 영업 MD로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획 MD는 상품과 관련된 데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품을 기획하고 연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획 MD고요. 다음에 영업 MD는 이제 매장 쪽에 좀 가까운 거죠. 우리 접점에 가까운데 매장과 관련된 것을 만들고 기획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영업 M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두 카테고리로 좀 나눠놓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컸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예. 브랜드가 좀 인지도가 있으면은 사실 생산이 따라가 주는 게 좀 우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이 좀 컸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기획 MD의 영역이 좀 컸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소비자가 이렇게 탈유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행을 좀 만들어 나가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기도 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 MD라는 측면이 이제 좀 부각됐는데 네. 마케터로서의 MD 역량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MD의 영역도 좀 다양한데 이런 이제 마케터로서의 영업 MD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이제 뭐 패션도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홈쇼핑 그리고 리테일이 있는데 뭐 패션은 또 많이 이제 들어보신 브랜드인 뭐 제일모직이나 LF 그리고 코롱 인더스트리, 뭐 형지 이런 이제 그룹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네네네. 뭐 롯데홈쇼핑, 뭐 현대홈쇼핑, CJ 홈쇼핑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리테일은 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유통은 우리 많이 또 가시는 백화점, 현대백화점,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제 MD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네. 범위가 넓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우리 사실 MD는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고객의 접점에 대부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브랜드 매장에 가서 옷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입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는데 우리 영업 MD가 와서 그걸 다 체크를 합니다. 여기 손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이야기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입어본 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이제 온라인 어떤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예. 우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가서 어떤 상품을 클릭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MD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분야도 포함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이제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MD 직무에 대한 정의로 오늘 시작을 좀 했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MD 분야인 유통 MD 쪽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 유통 MD. 우리 바로 유통 MD에 가장 이제 많이 보신 게 이제 홈쇼핑 MD와 백화점 MD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MD 중에서는 백화점 MD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요? 백화점 MD 되면 좋은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신사업과 기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신사업이 우리 홈쇼핑이나 이제 온라인 MD와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사업은 이제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사업이나 이제 온라인 좀 연결된 실시간으로 된 것은 굉장히 이제 좀 압박이 좀 있죠. 실시간 순발력도 발휘해야 되고 다음에 예. 실시간으로 매출도 달성해야 되는데 음. 반면에 우리 백화점은 기존 사업은 어느 정도는 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좀 있어서 그런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요거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의 백화점 MD의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관리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을 보면 이쪽은 이제 아이템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최근에 이제 아이템이나 어떤 트렌드를 좀 보면 그 대표적으로 우리 홈쇼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성비 요즘에 많이 따지죠. 네. 그리고 그렇죠. 가심비라고 하죠. 우리 네네. 이제 느끼면서 또 어떤 면을 좀 부각해서 활용하고 싶은지를 좀 따지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경험 후기를 좀 많이 따져요. 실제로 사용해보고 후기 댓글도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경험 후기를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가장 직접적인 좀 차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D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백화점 MD 말씀해 주셨는데 백화점에 실제로 가보면 MD 추천 상품이라는 맞아요. 곳이 있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보곤 하는데 실제로 이제 MD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물론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획 MD부터 시작했을 때 기획 MD는 당연히 디자이너와 경영층과 협의를 해서 이제 시즌 대비해서 신상품이나 새롭게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낼 상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DP 한다고 하죠. 디스플레이를 네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MD 추천 상품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영역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MD의 역량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재고를 또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신상품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판매가 좀 부진했던 상품을 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MD 추천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 단계가 이제 초반에 좀 있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서 MD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데 어떤 지역 특성이나 판매 특성을 또 매장 분위기를 좀 고려해서 이제 그 특징에 맞게 우리 상품을 좀 추천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D의 능력에 따라서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MD 역량이 매출에 정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우리 소비자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매장별, 시즌별, 품목별, 사이즈별, 연령층별 어떤 스타일별 판매율이 굉장히 다양한데 예. 이제 MD는 이런 분석을 좀 철저하게 좀 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베스트 상품을 좀 많이 팔고 예. 그리고 월스트 상품도 재고를 예, 소진 예, 좀 예.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매출과 직결될 수밖에 이제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MD 직무가 하는 일은 모두 매출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만 봐도 MD의 역량이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다면 MD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이제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네. 회사의 막 큰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보이니까요. 혹시나 이제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뭐 압박은 없을지도 궁금해요. 네, 뭐 불이익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압박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좀 찾아야겠죠. 그러면 원인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분석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와 또는 고객과의 또는 이제 외부 상황과의 연결성을 좀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개선 대책을 좀 이제 내놔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다음에 이제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을 좀 찾아내는 게 가장 이제 주로 받는 이제 압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냈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올랐을 때 이때 이제 보상이 좀 이제 있죠. 물론 이제 보상을 받는 기준은 굉장히 좀 이제 높은 단계인데 예. 쉽진 않지만 MD 직무에서 분명히 도전해볼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홈쇼핑 MD나 온라인 MD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게 좋을수록 연봉도 좀 많이 측정이 돼서 네. 인상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에 MD 직무에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커머스 기업 팀원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네네. 최근에 이제 분기별 우수 MD, 우수 상품 기획자를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실적을 달성한 우리 MD 연봉을 1,000만 원이나 좀 올려줬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근데 사실 홈쇼핑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인데 옛날에 항상 이렇게 막 짜가지고 막 막 살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간장게장이라는 아이템이 네. 뭐 맛도 있지만 그 살이 이렇게 피어나오는 꽃처럼 피잖아요. 네네. 살이 되게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아이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홈쇼핑 그 식품 쪽에서 정말 그걸 도입하신 분은 네네. 정말 크게 대성하셨겠다. MD 분이 그런 것도 좀 아이템을 픽해가지고 그냥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매출에 따른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네네. 굉장히 많이 또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간장게장 저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잖아 또. 예, 요즘 뭐 밥경찰이란 말도 있던데. 다 알겠습니다. 그 보상이 이제 뚜렷하니까 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한 만큼 돌아오니까 그게 되게 많이 보상을 되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 구성원은 보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보상이 좀 크게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이런 혜택을 이제 줘서 MD 간에도 어떤 경쟁을 좀 시키는 것 같고요. 우리 이런 이제 연봉적인 혜택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휴가에 대한 숙박권이나 항공권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나 뭐 위메프 등의 여러 가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는데 쿠팡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MD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많이 이제 주고 있는 게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쿠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굉장히 요즘에 보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호황기, 전성시대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주변을 봐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그 시장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조에 육박하는데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이 22%나 이제 늘어난 수치인데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치상으로도 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제조사나 백화점, 마트에서도 MD가 있지만 이런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이제 MD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큰 차이점이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차이점이 어떤 공간의 제약 사항이죠. 예, 오프라인 시장은 좀 제약 사항이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이제 무한하죠. 그 최근에 어떤 현직자 이제 MD 분의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보면은 네네. 이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인기 상품만 제한된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우리 온라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다양한 우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고객사를 상대하는 어떤 수치 그리고 이제 상품의 수치를 봤을 때 거의 뭐 1,000여 개 이상의 상품과 파트너가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MD는 그래서 이 상품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구직자 입장 그리고 MD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영역이 좀 많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MD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장 가서 소비자 반응도 좀 들어보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MD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니즈를
비대면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역량이 중요하다. 추리력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네네네. 뭐 인과성도 잘 파악해야 됐고 여러 가지 네네.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죠. 온라인 측면은 사실 소비자하고 비대면 하면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 시장도 언젠가는 좀 M&A가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이쪽에 이제 변화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동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티몬의 우리 대표이사가 됐죠. 우리 이진원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커리어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요. 원래 MD 출신인데 처음에 이제 쿠팡 MD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위메프에 가셨다가 작년 10월에 우리 티몬 부사장으로 이제 왔다가 진짜?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았어요. 우리 상품의 어떤 매출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티몬에 들어온 우리 고객들의 어떤 유입자 수 그리고 체류 시간 그리고 상품에 대한 클릭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서 우리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분이 오시면서 더 이제 MD의 어떤 역량과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례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MD 개인의 역량이 워낙 이제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뭐 앞서 말하신 분의 이직 사례처럼 MD인데 능력이 굉장히 좋은 MD를 좀 영입하려고 하는 스카웃 제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추측도 들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일인데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특징적인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MD를 데려오면 바로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레퍼런스 체크나 아니면 기존의 성과를 달성했던 경력을 좀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데려오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MD가 역량을 발휘하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 부분이 저는 MD 직무의 어떤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MD 출신인데 우리 대표이사가 된 사례도 사실 최초 사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데려오자마자 퍼포먼스가 딱 드러나는 직무다 보니까 네네. 대표이사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리그에서 네. 메시를 데려오면 바로 딱 나타나잖아요. 경기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MD를 지원하는 취준생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네네. 사실 MD가 매력적인 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많은 역량을 좀 요구하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역량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기획력, 다음에 분석력, 세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우선 기획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획력은 가장 이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우리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차별성 있게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경쟁사도 이 상품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역량은 이제 분석력인데 우리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MD는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고객 니즈나 판매 실적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 각종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을 하고 이것을 실제 활용을 해서 매출에 연결을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사실 MD가 어떤 뭐 분석 기반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건 역시 이제 다른 이제 관련 직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D가 예를 들어서 클릭 위치와 어떤 뭐 유입자 수 그리고 체류 시간을 분석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중심으로 상품의 배치 위치를 바꾸거나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 이 유관부서 담당자들은 어떤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담당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제 UI, UX 디자인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획력,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량을 짚어봤는데 혹시 MD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대단히 뭐 바로 요구되는 스펙이나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트렌드나 관심 그리고 이제 어떤 다양한 제품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그리고 공모전 실적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예.
네, MD가 워낙 다양한 회사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네. 채용 조건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채용 조건도 다양한데 우선은 이제 CJ 예를 좀 들어보면 CJ 그룹은 4년제 대졸 공채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뭐 대단히 다르진 않고 기존 채용 프로세스처럼 우리 서류 입사 서류하고 다음에 인적성 검사하고 다음에 실무 면접, 임원진 면접 하는데 이 실무 면접 과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무 차별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직무고 직무 역량인데 예를 들어서 CJ E&M의 오쇼핑 부분에서는 MD 선발할 때 우리 상품을 직접 기획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발표해 보세요라고 하는 상품 오디션 면접을 이제 하고 또 이제 참여형 면접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접인데 직접 우리 지원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게 하고 만들어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MD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제 채용 프로세스만 보더라도 우리 MD 직무는 굉장히 많은 역량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무형 인재를 원하는 회사가 늘어났으니까 그에 맞게 준비도 좀 전략적으로 잘 해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일단 공모전이 있었고요. 그 네네.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턴도 지원을 해보시고 공모전도 지원을 해보시되 이 접점이 마케팅이라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 관련된 우리 공모전을 또는 인턴을 지원해 보시거나 MD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직접적인 우리 연결이 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MD 직무 역량인 우리 기획력이나 분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MD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좀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기획을 해볼 수 있는 사례가 좀 있기 네. 때문에 이 연습을 좀 해보시거나 이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좀 발생시켜서 나중에 면접에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은 팁이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유 대표님은 학생들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MD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도 만나실 텐데 네. 이들은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네, 철저하게 우리 기획력과 전달력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기획력과 하는데 전달력? 예, 예.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면접 시즌 됐을 때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MD 직무를 지원하는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그걸 가져와요. 예, 그래서 대부분 면접 유형이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시키죠. 그래서 준비를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3번 연속 이제 해서 점점 역량을 좀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좀 가혹하게 시킨 것도 좀 이제 아쉽다라고 좀 중간에 생각이 좀 서로 들어서 예. 뭔가 좀 더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좀 제안한 게 현장에 가서 좀 체험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CJ 올리브영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봉사의 형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를 좀 시켰어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예, 그래서 우리 비용을 받는 건 아닌데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어필할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성을 계속 우리 강조하는데 나중에 면접관에게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별성인데 사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는 게 지금 들으신 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좋은 결과가 좀 합격을 있었습니다. 했어요? 예, 너무 합격했고 잘 됐네요. 네, 물론 의지도 좋고 준비도 많이 한 면도 있지만 우리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 게 좀 중요했던 CJ 것 계열에 같습니다. 합격을 했나요? 네네. 그렇군요. 아니, 너무 좋은 사례라서 사실은 지금 보시는 MD를 꿈꾸는 분들이 나도 해봐야지 오늘 올리브영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뭐 아르바이트생에게 저 할게요라고 했을 때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누구한테 좀 요청을 해야죠? 네, 올리브영 당연히 가면? 이제 뭐 매니저나 담당 매니저급? 점장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어. 사실 이제 그 매장에 가서 이제 잠깐 체험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은 여러 매장을 좀 가보는 게 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나 GS 샵 같은 경우에 또 GS25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많은데 네. 그 많은 어떤 이제 매장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라고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으면 사실 더 설득력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는 것 전 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분야별로 여러 가지 MD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지만 또 분명히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것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역량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중간에 과정에서 아 이런 것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것도 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계속해서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고 새로운 상황 부여를 했을 때 그런 과정의 순발력과 어떤 대응력을 좀 보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유리한 전공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패션 쪽은 당연히 패션 관련된 의류 관련된 학과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채용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우리 이제 그 외에는 사실 뭐 경제나 경영, 물류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통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합격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좀 시켜 나가는 과정을 좀 만드는 게 기업의 좀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MD는 좀 트렌드를 읽고 게다가 미리 읽어서 좀 선도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어떤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네네.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왠지 감이라는 건 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뭐 감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MD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분석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네. 분석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이제 어떤 적용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이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감이 꽝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수준은 좀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분석하다 보면 저는 감도 어느 정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턴 얘기해 주셨는데 좀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 보통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네.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 대단한 일을 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턴에 합격하고 조금 실망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 이제 MD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업무에 많이 이제 관여가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MD가 하는 일을 가까이서 보면서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판매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다 보게 되는데 우리 이 과정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역량을 좀 끌어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면접에서 할 말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MD 직무는 특히 인턴 경험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인턴 경험을 내가 좀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면 직접 우리 경험을 계획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강추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로 소비자의 접점에서 보고 있는 상품이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연결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 네. 우리 하반기 인턴십을 좀 보면 우리 CJ 그룹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9개 직무에 대해서 인턴 어떤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좀 확대해서 16개 직무로 확대 적용해서 기회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MD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하면 더 많은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표현할 어떤 내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소개해 주신 인턴 이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MD 채용 소식은 없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하반기에 공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회고 또 이제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유통이나 다음에 패션 쪽에 MD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MD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좀 미리 지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네.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영업 관리하고 MD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영업 관리와 MD가 굉장히 이제 유사해 보이는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기획력입니다. 예, 기획력인데 우리 새로운 상품이 많이 유입되고 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업 관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MD 이제 직무죠. 우리 영업 관리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상품도 물론 거기에 있어서 MD의 역량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나 매뉴얼을 좀 잘 이제 유지시키고 관리한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에서 생필품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생필품은 대부분 이제 매일 소비가 되는 이제 제품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막 대단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이제 MD 직무는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 트렌드도 좀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신상품의 매출을 늘려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긴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핵심 키워드로 좀 정리하면 우리 영업 관리는 이제 관리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고 네. 다음에 이제 MD 직무는 기획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MD라는 직무에 대해서 쭉 한번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MD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MD를 꿈꾸는 분들 이제 뭐든지 다 한다라는 약자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관심 그리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셔서 멋진 MD가 되시고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직무역량연구소 함께해 주신 유재천 의미공학연구소님과는 여기서 연구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MD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새로운 직무로 또 많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금요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치매 가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혼자 준비하기엔 막막한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굿잡 4060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중장년층의 본격 은퇴 준비 프로젝트 굿잡 4060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박창동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9월에 들어서고는 이제 처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트레킹을 했는데요. 새벽에 이제 호젓하게 한번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킹 코스는 옛날에 인도를 닦아놨던 그 어떻게 보면 능선의 한 8분의 이제 9분 능선에 있는 거를 이제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 이름이 참 이쁩니다. 하늘 숲길이라는 이름인데 왕복 한 18km 정도 그날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걸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트레킹 같은 거 하기 딱 좋은 너무 덥지도 또 춥지도 않은 선선한 가을입니다. 굿잡 4060 보시면서 또 이 가을 정취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순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박사님? 예.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두 MC 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오랜만에 아닌 것 하는데 같은데요. 나오실 때마다 질문하시는데. 그 혹시 그 두 분의 취미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우리 교육 씨 취미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네네네. 듣도록 하고 저는 글쎄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입사하기 전에는 네네네. 등산이라고 어디 가면 등산. 자신 있게 취미 활동을 말했는데 사실 요즘에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취미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 상황이고 우리 교육 씨는 자 어떤 취미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배드민턴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는 많이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취미에 대한 얘기로 오늘 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정신적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취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취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취미는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의 그 주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를 한번 이제 이 시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취미라는 게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겠지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트레킹 같은 게 또 취미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저는 배드민턴 이렇게 등산 얘기해 주셨는데 취미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죠. 지금 우리 일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복잡함과 바쁨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취미 생활이 그러한 이제 부담감을 좀 덜어준다는 역할을 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취미는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조금은 이제 여유 있게 좀 비울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네. 여기 비운다는 것 자체가 포기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좀 여유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나마 그 여유 자체는 이제 심신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고 자유로워진 심신 자체는 이제 힐링하는 그런 그 순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힐링돼 있는 심신이 또 긴 여정을 떠나야 될 때 그 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취미가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들고 또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또 이제 뭐 교육 씨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취미를 막상 또 즐길 만한 맞습니다.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저희만 하는 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를 이제 보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취미 활동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벗어나서 그래야만이 이제 취미 생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롯이 쉬는 것 자체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그 중장년층은 이것 떠나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멍하게 있는 것도 하나의 취미라는 것을 인식을 해보시면 그런가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멍 때리는 것도 전문이라서 제가 그럼 취미를 잘 즐기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멍 때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경험상 비춰보면 그 멍 때리기는 우리가 그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만드는데 정말 제일 좋은 취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서 우리가 치이다 보면 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맹목적인 삶을 좀 살 수밖에 없는데요. 네.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건 없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쉼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나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뭐 우리 기계도 쓰고 나면 일정 시간이 쓰고 나면 개보수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필요하듯이 예. 쉼이 좀 필요한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짬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취미인데 예. 그 취미는 중장년층이 되면 그 외로움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제 1차 은퇴, 지난번에 얘기했던 체험의 단계가 끝나고 나서 제 1차 은퇴를 하게 되면 업무적 관계가 이제 소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취미가 그 소원해진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취미는 중장년층에게 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취미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벗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중장년층들은 어떤 취미로 이제 일상을 채우고 있나요? 그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취미는 우리 소위 말해 2030 세대의 취미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2030 세대는 좀 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 중장년층은 어릴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취미를 찾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당구가 아주 비근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요. 네. 당구가 한때는 좀 사양 산업이어서 사실 도심 주변에 당구장이 많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없어졌었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당구장에서 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오랜 동안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 사양 산업이었던 당구장이 네. 다시 서서히 주변에 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예, 예. 다시 뜨고 있는 레크레이션이 된다는 걸 어. 보더라도 조금 이제 추억을 보는, 맛을 보는 그런 이제 취미가 되다 보니까 2030 세대와 좀 다른 그런 이제 취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당구장은 막 북적북적해요. 막 거기서 탕수육 같은 거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때 들어서 워라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게 부상을 했고 했지만,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 중장년층 분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일 때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뭐 젊을 때부터 계속 발전시켜 온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짚어주시죠. 이제 네. 그 취미를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말에는 이 가족들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상의 변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취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 것이 뭐냐면, 마음 한켠에는 하고 싶은, 해보고 싶은 취미는 한 가지씩 다 갖고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해왔던 사람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한 가지씩의 취미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마음속에 숨겨놓은 취미 한 가지쯤은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숨겨놓은 취미가 조금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조금 저는 좀 격한 거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격한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못했던 것이 이제 패러글라이딩 쪽인데요. 어이구, 네. 이제 물속도 들어가 봤고, 뭐 그러니까 육해공군 중에 이제 공군만 하면 제가 다 이제 해보는 그런 경우인데, 네네. 이렇게 숨겨놓은 그 취미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니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또는 뭐 친구나 배우자가 막 하자고 해서 따라가는, 즉 자기 자신의 결정이 따라가지 않는 취미 활동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네.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현명한 취미를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취미를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웬 취미를 뭐 분류까지 하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취미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본인이 적성에 맞는 또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또 어떤 영역으로 취미를 나눠주셨을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취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요. 네.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장소적 개념이라든가 비용적 개념, 뭐 그런 기간의 개념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목적을 본다면 육체 근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신 근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증진의 목적이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수양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는 취미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홀로형과 관계 지향형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봤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건 배드민턴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반드시 두 분이 있어야 맞습니다. 둘 내지 네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다 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군요. 관계 지향형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주둔지형이냐 유목민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자기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반드시 어떤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배드민턴장을 가야 할 수 있는 또는 뭐 요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배드민턴은 이제 배드민턴장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듯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내가 느끼는 만족감 그거에 많이 이제 넓다고 하면 이제 가심비용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과시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과시형은? 뭐 골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골프나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대중화됐습니다만 그래도 비용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기 지향형과 장기 지향형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이걸에 따라서 좀 취미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평소에 숨겨놓았던 취미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나눠서 찾기 좀 어렵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미를 굳이 나눠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이 없는데 취미에도 한번 이유를 붙여보자는 거죠. 어설프지만 왜 그랬냐면 그 취미에 이유를 붙인다는 것 자체는 금방 실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친숙하게 또는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의미가 이제 가치로 발전이 되면서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실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단기 지향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기 지향형을 선호하게 되면 습관이 자주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모순돼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실증을 저도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재밌지만 또 뭐 테니스 같은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탁구가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뭐 낚시나 뭐 이런 운동 종목 같은 거 운동 종목 외의 것들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바꾸는 습관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는 좀 바뀌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중장년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는 이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바꾸는 습관이 들었을 때에 그 다음 저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그것이 만약에 다른 일에도 나타난다면 결국 그거는 좋은 그 방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취미를 나누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미와 친해지자는 겁니다. 단순히 뭐 취미는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그래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지만 사람이 이제 그 정체기라든가 권태기가 있을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취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친해진다는 것 자체는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오래 지속해지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다가 한 단계 발전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해냈다라고 하는 보람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걸 분류를 해서 정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막상 취미생활 오히려 시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취미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좀 고리를 끊어내려면 정말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내가 이 취미생활을 왜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왜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세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건 좀
필요하게 한번 규명을 지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지금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딱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취미가 굉장히 많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뭐 18km를 제가 트레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걸 한번 가져온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18km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18km라고 하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로 보면 육체 근육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취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요. 예. 새벽에 혼자 산행을 했기 때문에 나홀로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10분 이상 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유목민행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반대로 거주지 그 인근에 있는 뒷산을 가신다고 하면 그건 뭐 주둔정도 될 수 네네. 있고 또 가족과 같이 가시게 되면 관계 지향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육체 근육보다는 건강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가 반드시 하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좀 어울려서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등산이라는 취미 자체가 여러 가지 취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인 것 같은데 박사님도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저는 등산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고 특히 저는 이제 새벽 산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새벽 산행을 하게 되면 좋은 거는 뭐냐면 밤새 이제 어둠과 부대끼면서 그 맑게 정화된 공기가 제 자신의 폐를 굉장히 좀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느낌을 뚫어준다고요? 받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도 없는 그 산이 맞아요. 예. 그 우직한 그다음에 우뚝 서 있는 그 산이 저만을 밤새 기다렸다라고 하는 제 착각이겠지만 그랬다는 그럴 수도 좀 있죠. 희열감을 예. 느끼면서 저만의 힐링 방법으로 그렇게 새벽 산행을 좋아하고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뭐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한 포털을 보니까 그 주 52시간이 되면서 원래 등산이 그 일반인들한테 1위였답니다. 취미 활동으로. 그 7위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오. 주 52시간이 주는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장년층이 되시거나 되시기 전에 한번 장기 지향형의 취미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꼭 장기 지향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기 지향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폐단도 있지만 네. 장기 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와 인내 이런 것을 이제 길러줄 수 있는 또 한 수단도 되는데 21세기 사망 원인으로서 그 꼽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살과 그 폐암과 치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최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순위가 그렇게 1위, 2위, 3위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실을 좀 깨기 위해서는 건강적 몰입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 육체적 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정신적 건강이 좀 좋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거나 예.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은 중장년층에는 필수 항목이다 이렇게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 근육과 신체 근육을 모두 키워주는 그런 취미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은 빌릴 수 있어도 이제 건강을 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 모든 일의 그 근원은 이제 건강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고 나서 은퇴가 되고 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원지가 바로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육체 근육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육체 근육을 강화하는 취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지금 뭐 줄넘기, 뭐 달리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 네. 뭐 수영, 뭐 사이클, 뭐 헬스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도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체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죠. 뭐 축구라든가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초 체력을 필요로 예. 하는데 이런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뭐 체력에 맞고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취미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정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정신 근육 쪽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 그게 뭐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독서,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아니면 그림 감상, 뭐 산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건강한 몸에 이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앞에 말씀드렸던 육체 근육을 단련시키게 되면 부수적으로 정신 건강도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이제 건강한 정신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중장년층에는 이제 취미 활동이 저는 거의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의무일 정도로 취미생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사실은 뭐 일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중장년층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참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취미 생활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혹시 두 분도 걷기 좋아하시나요? 걷기요. 걷기 저는 옛날에는 되게 걷는 거 싫어했었는데 네. 최근에 막 걷기에 관련된 베스트셀러도 나왔었잖아요. 하정우 씨가 하정우 쓴 씨 책. 선생님. 예, 맞아요. 그 책 보고 나서 진짜 걷기가 음. 참 좋은 네. 취미이자 운동이자 뭐 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공간 안에 gat혀서 있는 운동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풍경이 바뀌는 상태에서 좀 걷는 걸 원래 좀 즐겨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왜 나온 걸까요? 네. 이제 걷기가 이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이제 거의 찾아오는 만성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는 이제 관절 통증 같은 게 있는가 하면 또 현대병으로 이제 불리는 치매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걷기가 이런 만성 질환이라든가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좀 수단이 된다라고 이제 의사 관련 협회 이런 데서 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는 암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걸 줄이려면 발생 확률을 줄이려면 네. 생활 습관을 바꿔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 바뀌면 암을 3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주 5회 이상 그 지속적으로 걷기만 해도 세포가 새로 생긴답니다. 그다음에 또 암세포가 이제 줄어드는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가 이렇게 많은 효용성 내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네, 걷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사실 사무실 왔다 갔다 할 때도 차 타고 다니게 되고 뭐 덥다는 핑계로 또 춥다는 핑계로 걷는 거 피하다 보니까 사실 걷는 거 하나만으로도 거창한 운동할 필요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걸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걷지 못하는 이제 변명을 하는데 예.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혹과 타입과 변명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네. 반복하고 있는데 예. 지하철역 계단을 보시게 되면 계단 하나 올라가면 뭐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고 가끔 뭐 보면 건강 수명이 얼마나 예, 늘어난다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보시게 되는데 그걸 보고 안 걸으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많이 걸으셔야 될 텐데 네, 네. 이제 걷기는 가장 오래된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돌 지날 때쯤 되 걷기 시작하는 그런 오래된 이제 신체 활동인데 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걷기에 이제 또 효용성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주변 생활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래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올바르고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걷기만 하고 제대로 걷지 않는다면 좀 막상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도움은 되는데 제대로 걸었을 때 그 효능이 더 크다. 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독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속독을 하게 되면 책의 내용을 빨리 읽을 수는 있지만 네. 그 문맥을 이해하거나 저자가 썼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제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걷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발혈관 자체가 두뇌와 그 내장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걸으면 이제 발 자체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심장도 좋아지고 호흡기도 좋아지고 내장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두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부분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들이 추천을 하는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걷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시간 법칙을 잘 아시겠지만 네. 종전에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양적인 그 개념으로 있다면 이제는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의 질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걷는 것보다는 제대로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첫 번째 만나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홀로형 그리고 관계지향형 취미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나홀형과 관계지향형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자 하느냐 여러 명이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에는 김시표류기가 있고 봤어요. 그다음에 외국 영화에는 게스트어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봤어요. 네. 두 가지는 우리나라의 우리 지구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한다면 마션은 우주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홀로형 그 영화가 되는데요. 배경으로. 예. 그 영화 속 주인공 자체는 그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그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은 그렇잖아요. 아, 혼자 있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평생을 혼자 있으려면 그건 굉장히 어렵고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점만 가봐도 관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또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잖아요. 혹시?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가보겠다 해갖고 제주도로 혼자 갔는데 하루는 재밌었어요. 2박 3일로 갔는데 이틀째부터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핸드폰 하게 되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책 보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삶 자체가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만 시대를 가진 반려견도 지금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은 반려견 사료과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들이 이제 반려견을 키우면서 산책도 하고 또 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반려견의 사료값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하찮은 미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둘러싼 모든 것과 연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계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취미 활동은 또 나홀로가 있고 관계 지향이 있으니까 나홀로 취미 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악기를 다루고 뭐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 자체가 이제 전형적인 나홀로형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건강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스킬, 기술을 이제 연마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좀 정체기가 빨리 올 수가 있는데 그 정체기를 이기게 되면 이제 권태기가 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감이 참 가는데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취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놓은 책이랑 외국어 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책상 앞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심삼일 얘기했고 뭐 용두삼이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강조를 드리는 건데 그 어떤 노력이든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켜켜이 그 단층을 이루는데 단층이 모양을 이룰 때까지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심을 갖고 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 극복을 하셔야만이 이제 잘 넘기셔야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중장년층의 나홀로 취미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전북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가요? 전북 고부면에 있는 고부 그 동학울림센터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취미 활동으로 이제 그 풍물하고 노래를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챙김으로 요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리 개발 차원의 제과 제빵을 하고는 있는데, 풍물 강좌가 조금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영주 농악단 문재현 단장이 지금 재능 기부를 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나 노령층을 어울리는 이제 소통 창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으로 좀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나홀로 이외의 관계지향 취미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진행할 취미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창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알바니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창진 CJ에서 화장품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1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랑 손길 재가 노인 복지센터에서 전직 지원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한 가지 채용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그리고 영분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모집 기간은 9월 20일까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 영상 취재 기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모집 기간은 9월 10일까지니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교통의 요지죠. 대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일진 방사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방사선 장치 제조업으로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자로 방사선학과를 전공하고 방사성동 유연소 취급자 면허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면접 후 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방사선 안전관리자 1분을 모시는 공고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빨리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김용관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무사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5년 이상자로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역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일에는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 구제에 대해서, 10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11일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준비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 다녀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경기도의 중앙이자 IT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엄승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엄승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바로 전해 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휴플러스입니다. 주식회사 휴플러스는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으로 이번 채용건은 상대원동 소재 밸류 플러스에서 근무할 보안 요원 10명 모집건인데요. 건물 보안, 공장 보안, 보안 검색대 요원 근무입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 졸업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입 경력은 무관입니다. 하지만 청원경찰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은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4일 근무 후에 2일 휴무 패턴이며 월급 240만 원입니다.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보안요원 총 10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베넷 산후조리원입니다. 주식회사 베넷 산후조리원은 올해 7월 신규 오픈 사업장으로 현재 산후조리원 원장직, 상담실장직, 산후도우미 등 10명 모집건입니다. 학력과 경력 사항은 모두 무관입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이 있으며 산부인과 간호사 경력자의 경우는 더욱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원장 및 상담실장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신생아실 스텝의 경우는 3교대로 진행되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입니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 6천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통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신규 오픈하는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원장님 그리고 상담실장님, 산후도우미님 이렇게 총 10분을 모시고 있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세 번째로 안내해드릴 사항은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성남시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성남시 취업 박람회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바인텍 등 20여 개 기업이 면접 행사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있는데요. 이력서에 사용하실 사진 무료 촬영, 이력서 작성 컨설팅, 면접자를 위한 면접 메이크업이나 헤어 손질, 일일 카페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성남시청 1층 누리홀이며 행사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연령 및 성별 등 참여자 제한 사항은 없으며 참여 기업의 모집 직종 및 모집 연령대가 다양한 장점이 있는 행사이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9월 23일 개최되는 성남시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는 성남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031-739-3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조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대전과 경기도 성남으로 가봤습니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끝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시작, 인생 제2막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바로 좀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두 분께 오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혹시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나요? 저 이거 예전에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그래요?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는 과목이었구나. 네, 우리 교육실이요? 예. 저는 아마 지수 씨 매니저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지하게요? 네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고민해 보는 걸로? 예. 네네네. 네, 다른 직업 생각해 보면 다음 기회. 오로지 아나운서. 일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직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긴 하지만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해보고 싶은 일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뜻 도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정보도 없고 또 도전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커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년 세대인 여러분도 은퇴한 지금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직업을 미리 생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직하기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도 사실 얻기가 힘들고 또 추진하려면 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은 일부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직이나 전직에 대한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지금의 현실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의 직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은 이 전직과 관련된 준비를 좀 도와주시는 분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퇴직 후에 제2의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추천해주고 또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데요. 경력 컨설팅 전문가라고도 불리는 오늘의 직업은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직업 상담 전문가하고 하는 일이 좀 다른가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네, 전직 지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또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때 상담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취업 알선과 함께 퇴사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퇴사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준비를 하니까 무리해서 하거나 이제 부담을 안고 하진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서 참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까요? 네, 전직 지원 전문가는 상담자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서 경력 재설계를 위한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고요. 또 이때 개개인의 전직 준비 정도를 파악하고 또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전직 희망자의 적성과 흥미 등을 분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직 희망자의 구체적인 경력 목표가 무엇인지 또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경력 목표와 함께 경력 목표 실행 전략을 함께 세운다고 합니다. 이로써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때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도 함께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토탈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직 희망자가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경력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초기에는 구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평생학습과 함께 개인의 경력에 필요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고요. 개인의 변화 관리를 지원하는 인력 자원 개발 프로세스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자에게는 구조 조정에 따른 전직과 이직, 그리고 해고와 관련된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하고요. 또 잔류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도 함께 다룬다고 합니다. 아니, 다루는 게 워낙 많아서 요구되는 자질도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전직 지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은 대부분 퇴직에 대한 충격과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 그리고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갖추어야 되겠고요. 직업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요. 또 더불어서는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적극적인 성향과 함께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갖춰야 되는 자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알아봤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이 직업에?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의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전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직 지원 서비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양성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원과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게 없을까요? 사실 상담을 진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그리고 인적자원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직업 상담사나 커리어 컨설턴트와 같이 유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입직과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직 지원 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거나 관련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성을 갖춘다면 민간 커리어 컨설팅 회사 그리고 공공 경력 컨설팅 기관, 기업 등에 진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또 요구되는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 분야와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전망 아니겠습니까? 밝은 편입니까?
네, 전직 지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주요 고객층으로는 주로 은퇴가 진행 중인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하게 된 30, 4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약 800만 명 추정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일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경력은 있지만 은퇴 시기에 맞물려서 재취업 시장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이 직업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보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정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전직 지원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부분을 포함해서 약 2,000명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국가 자격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전직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향후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망 알아봤고 그러면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체육 사항 있나요? 채용?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제니엘에서 전직 지원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직 지원 사업 운영 관리와 함께 사업 제안, 프레젠테이션과 프로그램 진행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직업 상담사 2급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으로 급여 직급은 경력에 따라서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빠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전직 직업 전문가에 대해서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듣다 보니까 왜 오늘 이 직업을 가져왔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이 직업을 추천하는지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직업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우리 브라보 마이 뉴라이프 애청자분들이라면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브라보 마이 뉴라이프 진행해봤는데 신중년의 인생 제2막을 위한 추천 직업으로 오늘 전직 지원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중년 분들의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